공포라디오 무익남 오리지널 괴담 기향길. 조선시대 중기 과거 급제를 꿈꾸던 선비인 종호는 과거 시험을 치르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종호는 올라올 때도 내려갈 때도 혼자였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라 처음엔 그리 어려울 것이 없었다. 몇 날 며칠을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순탄하게 기양 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는 해가 지는 시간과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급박하게 흘러가는 시험 시간에도 당황하지 않았던 종호였지만 어둠이 주는 불안과 공포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렇게 종호는 방향을 잃고 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 당시의 산엔 산짐승과 산적들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서두르다가 오히려 길을 잃고 만 것이다. 약 3시간 정도 같은 길을 뺑뺑 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종호의 앞에 보이는 나무들 사이로 낡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종호는 살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체면 따윈 신경 쓰지 않고 그 집의 대문을 미친 듯 두드렸다. 계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렇게 외치자 그 집의 문이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여인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나으리? 종호는 길을 잃었다는 것과 하룻밤 신세를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자초지종 설명하였다. 그러자 들어오시지요. 불행 중 다행이란 생각에 종호는 여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인은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혼인을 하였으나 집안의 모든 사람이 병으로 죽고 자신만 남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다. 시장하신 거죠? 제가 손님 접대를 이래 하다니.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어요. 여인은 방을 한 칸 내어주며 말했다. 저렇게 착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미망인이 되다니. 종호는 여인에 대한 측은함과 호감이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여 방으로 들어왔다.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잡수셔요. 차린 것이 없다는 여인의 말과는 달리 밥상엔 고기 반찬이 가득했다. 종호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다 보니 남의 집에서 식사를 얻어먹는 입장이라 기껏해야 닭고기 정도를 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고기는 마치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로 만든 것 같았다. 잠자리만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고기까지 내주시다니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종호의 눈엔 여인의 비릿한 웃음이 보인 것 같았다. 뭐지? 괜찮습니다.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인의 겸손한 말에 종호는 피곤함을 느낀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여인이 내어준 고기와 음식을 그 자리에서 미친 듯 먹어치웠다. 종호는 식사를 마친 뒤 여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고 여인은 음식을 치우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잘 차려진 밥상에 배가 부르고 휴식을 취하니 종호는 곧 이성적 사고가 가능해졌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문득 자신이 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방에서 홀로 음식을 치우고 있는 여인을 돕고 싶었다. 그 여인에 대한 측은함과 호감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방의 문을 살짝 열어본 종호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곳엔 종호가 남긴 고기의 뼈를 통째로 씹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짐승의 모습. 입을 틀어막고 자세히 살펴보니 여인의 허리춤엔 짐승의 꼬리로 보이는 형체가 흐릿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여인의 주변엔 정체 모를 뼈들이 정신없게 흐트러져 있었다. 종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맛있어. 맛있어. 또
됐어. 그 뼈들의 정체를 알게 된 종호는 구역질이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아가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먼저 자보겠습니다. 늦었으니까 얼른 주무세요. 그 순간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멈췄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금 도망을 쳐도 금방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종호는 어쩔 수 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로 했다. 그래,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했잖아. 종호는 촛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에 바짝 붙었다. 문 밖에선 짐승이 내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긴장이 풀렸고 종호는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 후 종호는 하들짝 잠에서 깼다. 그 짐승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창호지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그곳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종호의 시야에 온통 붉은색의 배경이 들어왔다. 뭐야? 왜 이렇게 빨개? 이상하다고 느낀 종호는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곧 다른 구멍을 쳐다봤는데 그곳은 또 푸르스름한 새벽의 색이 보였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구멍을 봤는데 역시 빨간 배경만이 보였다. 피처럼 빨간 배경이 보이는 구멍 속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종호는 기절하고 말았다. 새벽닭이 울자마자 그 붉은색 배경이 옆으로 비껴가며 황급히 숲속을 향해 네 발로 뛰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종호가 봤던 그 붉은 배경은 여인의 눈이었던 것이다. 만약 종호가 잠에서 깼을 때 섣부르게 소리를 내었다면, 닭이 새벽을 알리지 않았다면 종호는 어떻게 되었을까?